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서 속상하지. 속상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달라지냐? 중고딩 현실 고민 찾아볼게요. 저는 지하입니다. 저는 희애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학습 매니저 지하입니다. 오늘 모의고사 관련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질게요. 고등학생 친구들 모의고사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긴 한데, 이 친구가 이제 적어놓은 거 보니까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중간 기말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언제나 늘 독하게 말하니까, 그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부에 있어서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 한 5년 정도 거 내신 기출문제들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. 한 5년 전까지는 내신 문제는 딱 내신 문제 같았어요. 근데 한 최근 5년 거 살펴보시면 모의고사 문제랑 내신 문제랑 크게 차이 없어요. 요즘에 점점 내신 유형들도 모의고사 유형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, 또 대부분 학교들이 내신이라고 해서 교과서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. 모의고사 지문 가져오고 외부 지문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, 내신 공부를 한다 분리할 게 아니라 그냥 기반학습을 다져 놓으면 내신 시험도 따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거, 무언가 하나를 미루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실력을 키우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. 그리고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 반영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친구들이 내신 잘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국어, 영어 이런 거 고민 많이들 하실 거니까, 보니까 이 친구도 가장 걱정인 부분을 영어라고 잡아 놓았어요. 물론 언어 과목들이 기반학습을 해서 딱 기틀을 잡는 것이 좀 힘들긴 해요, 사실은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미루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본인의 약점을 먼저 알고, 본인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알고 나서 전략이 있어야 돼요. 물론 내신도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특히 가장 내신에 비해서 힘든 게 뭘까요? 시간 관리 아닐까요? 대부분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다,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시간 부족은 곧 내가 이 지문을,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. 시간 소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은 최소 봤을 거거든요. 근데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에요. 생판 처음 보는 지문 읽어야 되고, 그게 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. 처음 보는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을 거쳐서 내가 문제 풀 수 있도록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, 국어 같은 경우들은 책이나 이런 거 읽을 시간 없다고 하면 신문에 있는 칼럼, 신문 기사, 물론 연예 기사, 스포츠 기사, 관심 평소에 있는 건 읽으면 안 돼요.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읽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영어 같은 경우들도 물론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영어 뉴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. 읽어보면서 단어 찾으면서 하다 보면 내가 아예 처음 보는 내용, 아예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득해 볼 수 있으면서 실력은 늘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, 이 친구 보면 모고 학원에서 같이 풀어가지고 80점 초반 나오긴 했는데 그냥 운이라고 생각한다. 맞아요. 운 맞고 80점 초반 나왔기 때문에 나는 2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거 대부분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긴 한데,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작년 거 5월 거 풀어봤더니 몇 점 나왔어요. 그때 기준으로 저 등급 컷은 2등급이에요. 근데 시험 보고 나면 3, 4 뜨거든요.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를 이미 풀어봤을 거예요. 스토리나 마더이나 이런 문제집은 애초에 기출 문제집이고,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들을 세팅하기 때문에 이미 그 지문을 내가 똑같이 그 시험지로 보지 않았을 뿐 아는 내용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익숙하니까 빨리 풀렸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에 작년 거, 재작년 거 풀었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. 그거에서 10점 깎으세요, 무조건. 이 친구 80점 초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3등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자기 객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특히 제일 국어가 그렇긴 한데, 시간 부족하단 말들 많이 하잖아요.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문을 못 봤어요. 이거 보다가 뒤에 걸 못 봤어요. 이거 때문에라도 초반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.
국어 모의고사 볼 때 내가 1, 2등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지문, 두 지문, 많으면 세 지문까지는 버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학을 잘 푼다. 그럼 문학을 먼저 다 푸세요.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도 내가 과학 지문을 못 풀어. 그럼 과학 지문은 그날 보지 마세요. 시험장에서. 그냥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푸세요. 어차피 모든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전략들을 잘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될수록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있고 앞으로 모의고사가 계속 있을 텐데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특별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없게끔 공부하세요. 무슨 말이냐면 늘 꾸준하게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학습을 하세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칼럼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리할 필요도 없고 모의고사 자체를 평소에 본인 기본 실력으로 볼 수 있게끔 될 겁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 선택지가 많아야지만 나중에 입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도움이 돼요. 모의고사 따로 준비 안 했던 친구들,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학종으로 넣기에 아쉬워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종밖에 못 써요. 논술 못 쓰거든요. 교과 못 쓰거든요. 최저 있어가지고. 정시는 꿈도 못 꾸거든요. 약술 논술? 에이, 뭐 안 되죠. 이렇게 되기 싫으면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. 그리고 아마 6월 모의고사가 6월 4일이라서 선거날 다음이라서 그 전날 공휴일이에요. 그날 아침부터 쭉 그 다음날 볼 거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국어 보는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놀지 마시고.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뭐 이것저것 있는데 다 종합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앞으로 있을 모의고사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나쁜 말 맨날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을 응원하니까 나쁜 말 하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. 안녕.